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코인 시황과 리플 소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볼까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50일 단순 이동 평균 위에 서 있다가 41,000달러까지 한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1차적인 재료는 당연히 연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금리 인상은 통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상했었던 상황 그대로 펼쳐지면서 금리 인상보다 불확실성 해소에 더 무게를 두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나스닥까지도 안도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이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특별하게 크지 않다. 총 수요는 무척 강하고 지금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의 성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다.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자체는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월 의장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멘트로 시장을 안심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0.25%라는 수치 그대로 금리 인상은 가능한 것보다 앞으로의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충분히 튼튼하다고 표현하면서 올해 6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3월에 포함해서 올해 7번 금리 인상, 내년엔 4번 인상된 모두 11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한 건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은 강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멘트가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또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던 겁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도 자본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적극적으로 내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외무장관까지 나서서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게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 제안을 제시한 것이 협상에 물꼬를 튼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육군과 해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중립적인 비무장 국가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모델을 따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자체가 모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거는 중립국 비무장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군대 이런 표현들에 다소 모호하고 구체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돈바스 주민들의 안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 같은 것들까지도 핵심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이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푸틴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냉정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칠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주민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국경에 대한 명확한 안보를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이라는 카드를 쓴 것도 나토의 동진, 이를 통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정학적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측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런 러시아의 명분과 수단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스탠스가 아주 명확해졌고 스위프트에서 퇴출까지 당한 덕에 달러 영향권에서 탈퇴하는 가속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립적 스탠스를 보였던 중동 오일머니에 대한 위안화 결제 물꼬가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러시아와 친밀 관계인 인도까지 달러 영향권을 탈퇴하는 움직임을 가세할 경우에 그렇게 달러 권력에서 자유로운 거대한 자체 경제권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향점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해선 안 될 전쟁을 벌였지만 나름의 명분은 충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은 안도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소식입니다. 그동안 리플 측이 반박 근거로 제시했던 윌리엄 인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엘라드 로이즈먼의 XRP 비증권 발언에 대해서
SEC가 이번 소송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한 리플 측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날이 3월 21일입니다. 원래는 3월 17일까지였지만 SEC가 영업일 기준 이틀 연장을 요청하면서 데드라인이 3월 21일이 됐습니다. 현재 SEC는 막무가내식의 논리로 리플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 측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SEC 내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별 피고인들, 리플의 불법 행위가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힌먼과 엘라드 로이즈먼의 발언이 왜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데 SEC가 막무가내식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리플 측도 SEC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다시 일부 훈풍세가 불어주는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 브리핑 참고하시면서 시황 파악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의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